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클리닉 쉘던조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아파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네, 무더위 뭐 사실 병원 안에 계속 계시면 잘 모르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역대급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이렇게 텍사스 오신 뒤로 좀 체감을 하셨나요? 저희는 계속 병원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사실. 네, 건물 네. 내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주차장 가거나 밖에 나갈 때 참 덥구나. 네. 오시는 분들 땀 많이 흘리시고 옷 젖어 있는 거 보면 맞아요. 정말 밖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다. 뭐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좋아지고 뭐 기온도 좋아지고 진짜 너무 네. 좋아진 것 같아요. 달라스가. 그런데 네. 이제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또 가져오신 그 주제가 이 가을 햇살도 또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또 관련된 뭐 피부 미용, 피로 네. 회복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롱헤어 모발 이식에 네. 관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이게 사실 뭐 몇 번에 걸쳐서 살짝살짝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이 달라스에서는 모발 이식 막 이런 게 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 모발 이식 도대체 어떤 분들이 좀 하게 되는 건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의료라는 것도 결국 그 환자분들이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게 뭐 메디컬리 죽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죽고 살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발인데 여기에 재미있게도 문화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나라랑 문화적인 중국이랑 이를테면 머리 모발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머리가 없다는 거는 그냥 미용상의 문제, 나이 들어 보인다, 뭐 네. 이런 문제지만 중국 분들한테는 머리가 없는 게 복이 달아났다, 아니면 돈이 안 붙는다, 아니면 재수가 없어진다, 네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너무 소중하게 머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중국 분들은 머리를 안 감는다 그러셔가지고 맞아요. 그게 위생관념이 좀 떨어지나 보다 물이 귀해서 이렇게 네.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머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 감다가 손상될까 봐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안 감으면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머리가 빠진 분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떡질 때까지 그냥 들러붙여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군요. 다른 사람이 내 머리 없다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약간 그러니 그분들한테는 머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 거죠. 저희하고는 비교도 없을 만큼 머리에 큰 의미를 두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은 탈모를 정말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복에 있고 없고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인 머리에 거잖아요. 복이 깃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용상 뭐 이렇게 네. 보기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유달리 네. 한국 분들이 뭐 외모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네. 유달리 그 머리숱 있고 없고 뭐 소갈머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네. 말들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그렇죠. 많이 해요. 네. 우선 그런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많이 깊은데 우선 네네. 속알머리가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속알머리가 좀 풀어 얘기하면 속에 있는 알머리, 그래서 정수리에 있는 머리를 얘기해요. 가운데 있는 머리, 그걸 네네네. 속알머리라고 불러요. 네네. 여기 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속알머리가 없다고 그러죠, 그분들. 그러면 그 속알머리 가장자리로 있는 머리를 뭐라 그러냐? 그걸 주변머리라고 불러요. 소갈머리와 주변머리가 합쳐져서 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알머리가 없다, 주변머리가 없다가 또 의미가 다르죠. 그러네요. 우선 미용적으로만 보면 그쪽에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의미지만 문화적으로 이제 대화를 할 때 저 네. 사람 속알머리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뜻해요. 맞아요. 의미냐면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저 네. 사람은 밴댕이 같이 속이 좁고 작은 걸 화내고 맞아요. 뭐 욕심도 많고 너그럽지 못하고 뭐 이런 게 그런 거고 네. 주변 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 경우가 없다 혹은 예의가 없다 네. 뭐 좀 덜 떨어진 4차원이다 뭐 이런 눈치가 없다. 눈치가 뭐 없다. 이런. 맞아요. 네네네. 그런 게 주변 머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니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잃어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그것만으로도 속상한데 네. 부정적인 이런 프레임들이 씌워져서 더 이중적인 고통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저희도 뭐 중국처럼 머리에다 돈이 있고 덕이 있고 뭐 인격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소갈머리 없다는 얘기가 그 사람한테 나쁜 의미로 생각한다면 본인이 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머리가 그러니까요. 아픈데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제 네. 말이. 네.
그러니 그걸 해결해야죠. 특히 남자는 아유 머리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만약에 네. 여성분이 머리가 없어져 봐요. 그건 재앙이거든요. 맞아요. 재앙이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네네. 여성분들은 머리가 다 빠지진 않아. 그리고 남성분 경우는 없어도 그래도 머리 이렇게 가르마했을 때 머리가 헝 비쳐 보인다든지 네네. 아니면 머리 한복판에 뻥 하고 이제 네네네. 뚫려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원형 탈모처럼. 원형 탈모. 네. 특히 이제 가르마 있는 부분에 원형 탈모가 보인다든지 맞아요. 이러면 와 여자 대머리는 상상도 하기 어렵죠. 비구니 그렇죠. 말고는 여자 대머리 심지어는 보시면 배우들 있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도 네네. 남자 대머리 배우는 잘 나와서 뭐 주인공으로 잘 나오는 경우 맞아요. 여성 대머리 보신 적 있으세요? 일부러 역할을 위해서 깎는 것 말고는 없죠. 그 재수 역할 이런 거 말고는 네네네네.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요새는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머리가 없어지는 것이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네. 그 여성 탈모도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스트레스 같은 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세상에 네.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진짜. 듣기 좋으라고 야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누구는 받고 싶어서 받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어, 피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뭐 사실은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려면은 이 세상과 하지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살 수는 없죠. 없는 그리고 사람이 거죠. 스트레스라는 거는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기전이에요. 네. 지금이야 생각이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럴 때 원시 시대에 살았다. 네. 원시 시대 사냥을 나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냥 나가서 항상 뭐 토끼만 잡을 수 있나요? 나가다 보면 공룡도 만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공룡이 나를 살해하러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긴장해야죠. 스트레스 받고 긴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맞아요. 아, 편하네. 뭐 하면서 제가 공격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아무 자극 없이. 그렇죠. 그런 것도 네네네. 있고 배가 고프면 화가 나야 정상이죠. 안 배고프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원장님. 네. 뭐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계속 탈모는 진행이 될 테고 네. 또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그걸 또 막는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늦출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발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한동안 보면 머리카락도 비싸게 팔렸었어요. 네, 왜냐면 그게 가발 만들 굉장히 수가 없 덥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잘 안 붙고 흘러내리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비싸요. 머리 가발 싸지 않아요. 아, 잘 그래요? 그럼요. 네. 자연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가발 매일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일단 흔하게 할 때는 먹는 약 먹어보던지 아니면 머리가 잘 나게 하는 비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비료 같은 거. 네네네. 주사 치료 한번 해볼 수 있고 아. 미녹시딜린이 요즘 혈압 치료제로 나온 것 중에서 혈류 개선해서 여기 잘 난다고 알려진 것들 열심히 발라보는 방법이 있고 FDA에서 뭐 새로 약을 심사하고 있다고 디테일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고 네네.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점이 뭐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네네. 뭐 6개월 정성을 들여야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진 찍어서 알 수 있는 변화. 그냥 모르고 뭐 이런 네네. 거. 조금씩 변화되는 거니까. 조금씩 변하는데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당장은 모르는 변화가 네네.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죠. 너 왜 머리가 이렇게 없어 보이냐. 뭐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친구랑 싸우다 보면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서 2차 가해가 오는 거죠. 네. 2차 가해 오죠. 네네. 그러니 뭔가 해결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일단 이게 얼마 안 되면 화장 방법이나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걸로 좀 커버가 가능해요. 맞아요. 뭐 이럴 또 때는. 보조 제품들 있잖아요. 뭐 흑채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이용할 여러 수도 가지 있고요. 염색하고 네네. 앞머리 이제 탈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머리에서 이제 깊게 M자 탈모라고 진행이 되면 머리를 길게 길러서 가려본다든지 맞아요. 이제 머리를 절대 하지 못하지만 아니면 뒷머리가 비나면 거기를 가르마 방향을 바꾼다든지 네네. 아니면 묶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 커버를 하지만 한계가 좀 있죠.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해보고 거기까지 안 되면 그때는 심을 수밖에 없겠죠. 아, 네. 그러니까 오늘의 좀 주제이기도 하지만 모발 이식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모발 이식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일이고 네, 네. 그리고 또 모두가 좀 이렇게 도전해보지 못하는 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팔로우업 체크업도 그렇죠. 있고 오랜 시간을 좀 봐야 된다. 네. 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삭발을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 가능할까?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모발이식은요, 농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벼농사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 앞에 잔디를 까는 동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잔디를 쉽게 깐다. 말하면 네. 아무것도 없는 상부지에 보기 흉하니까 뭔가 깔아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전통적으로는 옛날에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네. 잔디 떼짱 하듯이 했어요. 잔디 그게 떼짱. 뭘까요? 딴 데서 피부째로 잘라가지고 피부째로 이어붙였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일이 컸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피도 또 많이 났을 테고. 그럼요. 흉터도 네네네. 많이 나고 네네네. 일도 크고. 그리고 그게 다시 나을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나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흉터가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뒷머리를 피부를 잘라갖고 앞머리 옮기고 네네네네. 이런 짓 했으니까 야 이거 일도 크고 흉하고 머리가 오죽 절박하지 않으면 그런 짓은 안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상생활이 못하죠. 불가능한 거죠. 여자분들 더더욱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10년 전쯤 나온 게 이제 하나씩 옮겨보자 했었어요. 하나씩. 한 올 한 올. 하나씩. 네네.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잔디 모내기 아니면 나무 옮겨시기라고 생각해도 네. 돼요. 나무 옮겨시기 해야 되는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게 원형 이게 드릴 같은 걸로 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뿌리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머리카락이 길면 그거를 줄기째 뽑을 방법이 없었겠죠. 드릴을 위에서부터 거꾸로 쭉 넣어가지고 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이 없고 이거 모터를 하려면 모터가 연결된 축이 있어야 될 텐데 머리카락 살릴 방법이 없어서 머리를 삭발하고 그냥 뿌리만 살려서 뽑아서 심었어요. 뿌리만. 그래서 뿌리를 다시 옮겨 그렇죠. 심어서 거기서 자랄 수 있게. 근데 그게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 3개월 동안은 삭발한 것처럼 보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문제가 컸죠. 네네. 뒤에 여기 쫙 잘라서 뒤든 어디든 삭발이 3개월 됐고 그리고 심은데도 부분 이렇게 삭발된 게 보였겠네요. 아니면 다 삭발해 버리든지 네, 어쨌든 걸 네, 했고 심어 놓은데도 머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없으면 나을 때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이걸 조심해서 가둬서 마치 씨 뿌린 다음에 풀 나올 때까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했고 네. 기다릴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네네. 터키 같은 데서. 네. 터키 같은 데서. 터키나 이런 데서. 네, 아직도 그런 방법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심어놓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개구리알 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조그만 뿌리 같은 게 이게 동글동글 나와 있어가지고 네네. 마치 여드름 난 것 같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 그게 이제 토란 같이 심어놓은 거죠. 양파 심어놓은 건데 네네. 심어놓은 게 잘 정착이 돼서 자라면 6개월 후에 진짜 그렇다 보인다. 근데 6개월이 한 시간차가 있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쉽게 할 수가 없었죠. 특히 여성분들은. 어디 다닐 수가 없었을 다닐 수가 것 같아요. 없었죠. 잘 네.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네, 네. 모자 쓰고 다니고 뭐 두건 쓰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쉽지 않았다고요. 하나씩 그러네요. 옮겨 심어도. 네. 그런데 불과 작년에 한국 의사분께서 혁신적인 방법을 만드셨어요. 뭘까요? 머리 있는 그대로 뽑아서 머리 있는 그대로 심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르거나 뭐 이런 게 삭발하지 않고. 없다. 네, 삭발하지 않고. 정말요? 그러면 정말로. 저처럼 이렇게 긴 머리도 네. 좋은 데 있는 거를 뽑아서 내 없는 곳에 이렇게 이식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진짜요? 물론 이식한 머리는 3개월 지나면 50% 확률로 반 빠진대요. 하지만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네네. 다시 나요. 거기에서 살아있을 또 확률이 반, 죽지는 않죠. 이제 네네. 머리 빠리고 새로 날 확률이 반. 하지만 옮겨 심어도 머리가 있는 그대로 보이니까 한지 안 한지 모르게 되겠죠. 그러네요. 다만 머리 빠지지 않게 샴푸할 때만 좀 조심하시고 네, 하시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진짜 혁신적인데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죠. 네, 이거 진짜. 응. 그분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하시고 기립박수 받으셨단 말이 있어요. 진짜? 혁신 너무나 놀라워서 이게 정말 가능해? 레알 진실? 이게 정말 실화야? 뭐 이런 얘기 들으셨다 그래요? 우리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와.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거 하는 게 한국 일부 병원하고 네. 하와이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 현재도 아직도 보급된 기술이 나온 지가 보급이 된건 얼마 안 된 기술이에요. 그러네요. 네. 진짜 뭐 작년이면 불과 작년이면? 몇 개월 전이라는 거잖아요. 장비도 개발돼서 특허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정말 최신 기술이라서 네네. 힘들긴 뭐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부를 때 롱 헤어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있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십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요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조만간 저도 이제 배우러 가서 해야죠. 그 장비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정말요? 원리나 뭐 이론은 다 알지만 이론을 안다고 실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도입해서 달라스에서 그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네네. 제공할 특히 이거는요.
한국 분들보다 중국인 그룹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분들이 머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머리에 대해서 남다르니까.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랑은 달라요. 어. 그분들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건 하겠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전미에서 그런 기술을 배우고 장비를 가져오시는 건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어쩌면요, 의사로서는. 네, 그러니까요. 네. 전미에서 막 다 환자분들 모르죠. 모발 나중에 이식을 제가 위해서 막. 환자가 아니고 나중에 모르죠.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의사들 가르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와, 대박이네요. 네. 진짜 굉장히 놀랍고 또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이거는 기술 네. 혁신의 굉장히 큰 퀀텀 점프라고 부르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주로 뭐 저도 이제 우리 원장님 오신다고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보통 이식이 이제 뒷머리 쪽에 있는 걸 뭐 앞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내 뒷머리가 조금 살아있을 때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완전히 네. 없어지신 분들도 네. 개 중에는 계실 거 아니에요. 뒷머리에 옮겨 심을 나무가 있어야 옮겨 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보통 네.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음. 정말 하나도 없으면 네네. 그때는 너무 옮겨 심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냥 점을 찍으세요. 그걸 어. 두피 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점을 크게 찍지 마시고 머리카락보다 작게 네. 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무수히 많은 점을 찍으면 네. 이게 쉐이드라고 해서 뭐랄까 마치 일부러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일부러 깎은 것 같은 효과를 네, 내요. 네, 그러면 네. 그것도 나름 멋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그 선두 주자로 구준엽 씨가 이미 해 오신 거잖아요. 옛날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네네네. 중에서 배우들 중에서 일부러 탈모 진행되면 나 탈모로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깎아버리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보면 그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뭐 미국 의사들, 미국 배우들도 많고 한국 배우들도 맞아요.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좀 쉬어가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아나파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 모시고 지금 그 3부에서는 롱헤어 모발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원장님. 그럼 내 머리가 부족하다면 남의 머리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일단 들어왔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번외지만, 어머니가 손가락이 차고 감각이 둔하고 저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치료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본인은 한쪽 무릎이 아프고 쫙 펴는 것도 불편하고 걷고 있거나 앉았다 일어나면 악소리가 날 만큼 아프다. 네.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답을 간단히 주시죠. 답변해 드릴게요. 네네네. 우선 피부, 머리털도 자기 몸의 일부분이에요. 네. 올간이라고 불러서 남의 머리 심은 거부 반응이 나서 다 빠져요. 딴 사람 몸을 뭐 장기를 쉽게 몸에 넣어서 마찬가지로 모발도 밑에 프로테인이 있고 이게 있어서 네네. 다른 사람 머리를 딱 이미 해봤거든요. 동물 머리 때부터 다 봐야되는데 다 네네. 빠져버려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 머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만 있을 뿐 남는 머리는 하나도 없다. 제일 그 대신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네네. 옮겨 심은 머리는 빠지지 않아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의 것을 네. 옮겨 심은 건 빠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심겨 대머리 된 부분에다가 딴 데를 네네. 심겨도 거기 옮겨 심은 머리가 빠지지 않더라는 거고 그렇군요. 꼭 머리에 심지 않아도 눈썹을 심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죠. 잘 돼요, 굉장히. 아, 진짜요? 눈썹 같은 재생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아, 진짜요? 네, 신기하다. 그런 거고. 네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 네.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저 원인. 왜냐하면 여러분이 차를 자동차 가져갔는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뭐 어디가 망가진지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한 번에 치료를 하지. 그냥 그쵸. 덮어놓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뭐 차 나빠서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손이 저릴 때는 이 손이 저린 게 피가 덜 가서 그런 건지 신경이 눌린 건지. 네. 신경이 눌렸다면 이게 뭐 당뇨 같은 것 때문에 말초신경이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팔꿈치나 어깨에서 눌렸는지 아니면 목 디스크가 생겨서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니까 그게 팔에서 느껴지는 건지 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별 진단이라는 걸 해야 네네. 진단이 확립돼야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돌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팔이 저리거나 다리가 아프시거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원인이 여러 곳에서 올 수 있으니까 진단을 먼저 해보는 그럼요. 진단한 게 옛날에는 경험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럴겠지 이럴 거야 하고 진단을 했지만 현대의학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네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이에요. 네네. 사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사진은 방사선 없이 찍을 수 있는 MRI죠. 네. MRI를 찍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게 뼈인지
인대인지 근육인지 신경인지 또 얼마나 나빠졌는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네. 해답이 견적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보고 나서 생각해봐야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네요. 거기에 그러니까 맞게. 네. 사실은 이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병원에 와서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나은 거죠. 어느 병원에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네. 대부분의 대원칙이라는 거는 자기 병의 원인을 아는 게 첫 번째 원인. 치료가 되든 안 되든. 네.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치료하는 게 원칙이지. 그냥 아파요. 그럼 여기 진통제 있어요 하고 주는 거는 의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먼저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필요한 수준의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정확히 하셔라. 네, 첫 네. 번째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4부에서는요. 피부 미용과 또 피로 회복에 네.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사실 뭐 여기 백인들은 워낙에 멜라닌 색소 같은 게 없어서 별 걱정이 없겠지만 네. 근데 유달리 그 동양인들은 이 멜라닌 색소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이게 얼룩덜룩해지고 깨끗한 네. 피부 갖기도 힘들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근깨도 있고 뭐 사마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네.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현대 의학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아까 제가 머리털의 문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문화적인 측면이 매우 강해요. 이를테면 백인 같은 경우 피부가 희니까 좋을 것 같냐? 그렇지 네. 않아요. 그분들 전 세계에 있는 피부암의 거의 대부분들은 백인이 걸리고 계세요. 보호가 안 돼서. 자외선이 보호가 안 되니까 피부암 진짜 많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희생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은 나 하얀 피부 필요 없으니까 튼튼한 피부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피부색도 우리한테는 한국 사람한테 그냥 미용일 뿐이지만 네. 어떤 문화권에 가면 그게 신분을 의미해요. 특히 어디냐 하면 네. 인도, 베트남, 필리핀도 좀 그래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들은 좀 다 까무잡잡하잖아요. 피부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참 미묘하고 어렵고 다루기 힘든 주제긴 한데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네네네. 이를테면 인도 같은 경우 계급이 있죠. 있죠. 브라만 계급, 뭐 최상위 지금은 계급. 뭐 법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없지만 여전히 여전히 있죠. 지금도 미들네임이 카스트라니까 네네. 카스트가 4개가 아니에요. 50개씩 곱하기 4에서 200개 카스트가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카스트 4개가 있어요. 카스트는 크게 우리가 4개 뭐 브라만, 수드라 뭐 네네네네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뭐 수드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 그룹마다 50개의 서브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도 양반 족보 따지지 않았어요? 같이 양반이 똑같은 양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게 3개만 틀리면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50개 중에 3개만 틀리면.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진짜 힘들겠네요. 그런데 그 나라는 더 힘든 부분이 있죠. 인종이 좀 다르잖아요. 아리안족이 상위층에 계시고 네네. 그렇죠? 까만 분들이 주로 아래층에 계시죠. 네네. 그러니 이분들은 신분 얼굴만 봐도 너는 하층민 계급이구나. 언터처블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그 뭐 카산드라 이하로 네네. 아래 그러면 하얀 계급이 될수록 내가 딱 봐도 얘는 돈 많고 신분 지체 높은 귀족이구나. 그러니까 남자도 그런데 여자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게요. 하얗게 되는데 거의 목숨 거셨어요, 그분들. 진짜요? 그럼요. 그 인도에 파는 우리 피부 미백 크림 네네. 뭐 이런 것들 판매량이 어마어마해요. 저 진짜 새로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하얀 분을 턱칠하고 다니시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저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하얗고 뭐 깨끗한 거에 집착하는 게 그쪽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달라스의 베트남 분들은 내가 뭐 옷을 싼 거 가방은 없어도 피부 하얗게 하는데 돈을 더 쓰시죠. 그렇군요. 이건 내가 피부 까맣게 건 참을 수 없는 뭐 이런 뭐 자기 스스로 농납이 안 되는 좀 더 하얘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으시죠. 진짜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사실 의료의 혜택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해지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어떤 성분들 때문에 그런 건지. 가장 사람이 피부가 까맣게 보이는 게 원래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멜라닌을 태워서 없애거나 네. 아니면 처음부터 생기지 못하게 막거나. 그렇죠? 그래요. 두 가지 네네.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있는 멜라닌을 태워서 없애는 게 대표적인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에너지를 짧고 강렬하게 태워서 네. 피부를 화상 입히지 않으면서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만 팍
팍팍 터뜨려버리면 네. 그게 흡수되면서 없어지면서 하얘지겠죠. 그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네요. 네. 조금 흡수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게 이제 레이저 치료로 해당하는 것들이고 네네. 그게 아니고 피부에서 멜라닌이 보통 6개월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만들어지면 6개월간 살아남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계속 조금씩 만들어지는 사이클인데 네. 옛날에 FDA에서 제약회사에서 간 치료제, 간 기능이 떨어진 치료제를 만들다가 부작용으로 피부가 하얘지는 희한하죠? 네. 흑인 분을 치료했더니 갑자기 흑인이 갈색이 되셨어요. 혼혈같이 네네네. 새까만 부분을 치료하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멜라닌 색소 만드는 게 장애를 받는구나, 안 만들어지는구나. 네네. 6개월간. 그러니까 간을 치료하려다가 네. 사이드로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원래 비아그라 지금 많이 하는 바야그라 그것도 원래 네. 혈압약이었어요. 혈압약이었는데 진짜요? 혈압 치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혈압 오케이 그건 괜찮은데 네, 이게 네. 자꾸 너무 잘 된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 있는 혈관은 다른 혈관이 좀 달랐구나. 이게 그걸 선택적으로 진짜요? 확장시키는구나. 뭐 이런 거 발견한 거죠. 신기하네요. 우연으로. 진짜. 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혜택을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그죠? 약을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뭐 인도, 필리핀 그리고 뭐 베트남 이런 데서는 의학 외적인 허가받지 않은 용도죠. 의학 외적인 네.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약품이지만 그런 용도로 허가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군요. 그걸 하게 되면 몸 안에 멜라닌이 6개월간 안 만들어지죠. 그때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점점점 하얘지겠죠. 음. 좋은 점은 레이저는 얼굴만 하얘지지만 그건 온몸이 다 하얘지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네. 어쨌거나 그걸 너무 과용해서 쓰다 보면 그 의사 처방이나 그런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그쪽으로- 정량으로 정품으로 네네. 조금씩 들어가서 모니터하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저희도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연예인 되신 분들은 네네. 저희하고 다르게 거기 피부 하얘지는 게 자기 뭐라 그러죠? 출연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몸값에 굉장한 영향가 있으셔서 네네. 심지어는 그걸 매일 맞는 분도 있으시대요. 아이고, 매주마다 네네. 꾸준히 1년 동안 다 맞으시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여태까지 뭐 그걸로 특별한 부작용이 났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아마 생각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축에 속하는 약인가 보다 하고 느끼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환절기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어떤 네. 피로도라든지 네. 힘들다든지 컨디션이 나빠진다든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기도 하지만 네. 또 뭐 여러 가지 뭐 부스터샷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럼요. 이제 그것도 저희가 왜 필요한지 원인을 좀 봐야 돼요. 네네.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쉽게 말해서 뭐 보약 주사 놔달라고 오는데 그러면 네. 제가 항상 그래요. 왜 그런지 좀 얘기 좀 해보자고. 어. 그래서 이를테면 흔한 스토리대로 얘기해 보면 어떤 여자분께서 그 다이어트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성공했어요. 시식하면 네네. 빼시고 이뻐지고 홀쭉하고 다 했는데 음. 다이어트하고 난 다음부터 뇌사가 피곤하고 힘들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양에 약간 좀 불균형이 왜 생기는 그러냐면 빈혈 생기셨거든요. 너무 안 먹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 힘드신 거죠. 몸무게 빼고 슬림하고 이뻐지셨지만 네네. 창백해지시고 다 좋은데 네. 빈혈 생기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다고 다시 먹으면 살찌겠죠? 그렇죠. 그럴 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철분 주사를 해요. 필요한 부분을 빈혈 치료하는 거죠. 영양제처럼. 그게 네. 대충 2달간 열심히 먹으신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한 큐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넣어주면 딴 거 칼로리 올리지 않고 피만 해가지고 혈색 돌게 하고 에너지 올라가게 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비타민 B12 같은 거 하고 철분 네네. 주사 나가지고 그게 그분이 필요한 영양 주사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지난번에 왔던 제 아시는 친한 분 아침에 도넛 샵 하시는데 새벽같이 일을 하시고 또 사이드 잡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노동량이 많았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피곤해서 네네. 튼튼하지 힘들다. 이렇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B 보이할 때 B 계통의 약이 도움이 돼요. 네. 근데 비타민 B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비타민 B가 저희가 약으로 IV로 넣어주는 것만 해도 8가지 있어요. 1, 맞네요. 2, 3, 5, 7, 9, 12. 어. 근데 자연계에는 17가지가 있대요. 17번까지. 와. 근데 그 중에서 각각 효능이 다른데 이를테면 그 중에서 비타민 B7, 7번이라는 거는요. 심지어 재미있게도 머리에 주사한 머리를 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어머. 비료로. 근데 어쨌든 B 계통 중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가지고 때로는 이제 비타민 전구체라는 것도 있어요. 몸에 들어가서 활성 비타민 바뀌는 약물. 네네. 그거를 한국에서 마늘 주사라고 불렀었어요. 여기서 이제 상명은 프로설테아민이라는 건데 네. 그런 걸 넣어주게 되면
몸 안에서 그게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해요.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부스트해주는 효과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필요한 힘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서 젖산 쌓이고 몸이 가라앉았을 때 띄워주는 역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난하는데 네. 이거는 주사로 놔주셔도 되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코스코 같은 데 가면 비알약 팔잖아요. 네, 네. 그걸 열심히 드세요. 하루에 2개씩. 아, 2달 그렇군요. 열심히 드시면 주사 네. 한 번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말 못한 불평게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서 뭐 좀 좋은 거 좀 놔달라고 삶에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열심히 연구한 쪽이 있어요. 사실 어디 있었냐면 뭔가요? 북한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수령님 모시려고. 어머. 그 재미있죠. 네, 네.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건 듣는지도 않았는데 네, 네. 그 영양학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은 오히려 독재 국가들이 그런 걸 열심히 해요. 지도자의 건강과 뭐 안녕과 뭐 어쩌갖고 또 오래 해야 하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요구사항이 많으시고 또 귀한 몸 잘 대접해야 돼.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죠? 네네. 네. 옛날에 뭐 제가 실화인지 아닌지 사실은 몰라요. 김일성, 뭐 김정일, 뭐 수령님인가 뭐 네. 그 사람들 살아 계실 때 그분들한테 바치던 영양제 주사가 있었대요. 이름이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마이어스 칵테일. 네네. 그게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인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주사를 만들어서 보면 뭐 마그네슘 들어있고 미량요소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모두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피곤하실 때마다 통합 영양제. 뭐 특별한 이름을 붙은 뭐 만들었다는데 네. 그걸 효과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그래 긴가민가 했거든요, 사실. 네. 이거 정말 도움이 될까 했는데 몸 정말 건강하신데 너무 피곤해서 막 이게 너무 피곤하다고 뭐 약 먹어야 되고 어쩌다 하신 분이 그걸 맞으시더니 눈이 확 떠진다고 정말 눈이 밝아졌대요. 네, 네, 네. 정말 약발 그러니까 궁합이 만다르나 약발도 잘 맞는 분들이 계시구나. 맞아요. 어떤 거 잘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한 성분이 들어가면 잘 맞아서 진짜 도움이 된다고. 이거 나 매달 맞고 싶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음식으로 다른 뭐 영양제로 보충이 덜 되는 부분들을 네. 그런 이제 수액 같은 거에다가 네. 같이 영양소를 섞어서 하는 게 더 빨리 그분의 기력을 좀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얼만큼 빨리 되느냐는 문제죠. 이를테면 알부민 같은 거요. 네. 알부민 같은 거는 그냥 건강하신 분이라면 하루에 달걀 흰자 2개씩 2달간 매일 드시면 돼요. 네. 그럼 똑같은 알부민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로 소화 못 하시고 먹으면 토하고 위장도 안 좋으시고 간 좋아서 안 좋아서 만들지도 못하고 네, 네. 그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알부민 넣어드리면 2달간 열심히 먹은 것만큼 효과를 한 번에 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주사를 놔요. 아니 진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미 너무 네. 훌쩍 지나서 우리 원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청취자분께 인사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도 서비스예요. 저희가 이제 실은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필수 서비스가 있고 비필수 서비스가 있어요. 네. 필수 서비스는 보험 커버가 잘 되세요.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하지만 비필수 서비스는 네, 네. 커버가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환자분들이 불만사항이 그거세요. 나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왜 이게 보험 커버가 안 되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 네, 네. 환자분이 죽을 만큼 아파, 죽을 만큼 괴로워, 죽을 만큼 힘들어 하지만 그렇지만 죽진 않잖아. 네,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커버 안 해줘요. 참 얄궂게도 그런 것들이 얄궂게도 많죠.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거하고 실제 죽는 거하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냉정하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네, 네. 오늘도 너무 재미난 이야기들 또 많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